그럼 세 번째 얘기를 들어볼 텐데요. 일단 국민의힘과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 합당 얘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합당의 시한, 데드라인을 정해서 최후 통첩을 했죠.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문제는 이번 주가 분수령입니다. 분수령이면서 또한 마지노선입니다. 국민의당의 빠른 합당 결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간만에 안철수로 잡았습니다. 주제 제목을 간만에 안철수로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의가 있었지만 다른 의미는 없고 최근에 사실 별 뉴스에 나오지도 않고 존재감이 좀 미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청와대 앞에서 이 드루킹 특검 관련된 시위도 1인 시위도 벌이고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간의 합당 논의가 나오면서 자꾸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청와대 앞 드루킹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이 1인 시위 모습입니다. 비가 좀 내리는 와중에도 이렇게 마스크와 우의를 쓰고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그런 시위를 벌였죠. 어쨌든 합당 얘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이준석 대표가 다음 주는 휴가 일정이 있어서 못 챙긴다라는 의미로 말을 하자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휴가가 그렇게 중요한 일정인지 몰랐다라고 SNS에 남기기도 했습니다. 장재훈 의원님께 좀 여쭤보면 이달 안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할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가 총선 이전에 바른미래당이 10석이었거든요. 예. 저희 자유한국당이 그때 120석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엄청난 양보를 하고 합당을 했거든요. 큰 집이 양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 존재감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아까 마찬가지인 게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제 큰 틀에서 지난 그 보궐선거 때 같이 하기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큰 집이 감정을 건드리거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감정과 자존심의 문제로 좀 발전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쉽게 합당이 힘들 것 같은데 우리 윤석열 이 국민 캠프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을 할 때 두 가지 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혁신과 외연 확장이거든요. 예. 외연 확장의 가장 중심 인물로 우리 범보수진의 가장 소중한 지도자로 안철수 대표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브리지가 돼가지고 안철수 대표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예. 만났고 또 교감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윤 후보 입장에서 이 대선판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브리지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표현이 전반적으로 간절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렇게 그 우리 저 윤석열 캠프 상황실장으로 장으로서. 계속 얘기를 하죠 네. 보니까. 그러네요. 앞으로 그 저 거기에 또 총괄 상황실장으로 돼 있어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좀 그 심의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논평가로 바뀌겠습니다. 예. 저기 안철수 대표는요, 저는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합당 안 한다고 봐요. 그럴 가능성이 지금 안철수 들어가면 대표가 완전히 머리 굽히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있고 예. 그 윤석열 후보가 안 들어갔으면 혹시 이제 먼저 들어가서. 모르겠는데 이미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 들어가서 거기서 경선하면 윤석열 후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은 대선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합당 안 될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지금은 뭐 4%니 5%니 하고 자꾸 괄시를 하는데 뭐 그러니까 휴가 전에 빨리 와라 이러고 저는 정치를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몰라요. 맞아요. 이거는 그런 실무 일정이 있더라도 그건 정치적으로 굳이.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상대방을. 그렇죠. 그럼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이준석 대표가 이게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걸 전략으로 생각하는 건지 둘 다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존중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다 주권자니까. 예. 근데 적어도 대선 후보였던 사람 그리고 한 당의 대표를 뭐 휴가 일정에서 그 전에 연락 줘. 이거는 그러면 안 되죠. 안 되면 끝이야. 그러면 사실 저 같아도 안 들어가죠. 기분 특히 지난 나쁘니까. 보궐선거 때 네.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단일한 그 지도자를 부산까지 막 모시고 유세를 해달라 도와달라라고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 당시에 간절함을 생각한다면 안철수 대표에게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오히려 손을 내미는 그런 자세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용현 말씀해 좀. 안철수 대표가 이제 합당을 안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1월 이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된 뒤에 단일화 투표를 하자. 그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자. 그럴 수 있을까요? 100% 하죠. 그렇게 하겠죠.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 독자 출마 가능성은 없겠죠. 독자 출마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 독자 출마를 해놓고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지겠죠. 근데 이제 이번 대선은요 엄청나게 변수가 많은 대선이에요.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갈 거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만큼 안정적인 대세론이 없는 예. 그런 대선은 없어요. 사실 둘 다 불안정한 대세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려니와 된다고 하더라도 진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을 텐데 거기서 4, 5%의 지지율이다? 저는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혼자 남아서 중도적인 입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난 10% 지지율 나온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이 중도 지지율이 양강이 싸우는데 양쪽으로 흩어져 나온 사람은 반드시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안철수 대표를 이렇게 무시하다가는 나중에 큰 거 닥친다. 자, 안철수 대표가 사실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에 속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 개념은 네,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갈 거다라고 하는 아주 냉철한 네, 알겠습니다. 논평이지. 저는 뭐 민주당 상황실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예. 대선 기간이 다가오면 다가갈수록 안철수 대표의 존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대선도 이제 다자 대결이 아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48대 52의 싸움이 되면 1, 2%가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